세금 클리닉의 전영진 세무사입니다. 자, 프리랜서 여러분들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에 골치 아프시죠? 오늘은 실제 프리랜서분이 기장 전략과 세무 상담을 통해서 무려 850만 원에 절세했던 그 사례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.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게 되어지면요,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던 그 절세 포인트에 대해서 아시게 되어질 것입니다. 자, 오늘 소개할 분은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 A씨였습니다. 연소득이 한 8천만 원 정도 되셨고요. 그리고 미혼이셔서 다른 인적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는 게 없으셨어요. 이분이 초반에는 단순하게 이제 홈택스의 기준경비율 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는데, 근데 무려 이때 나왔던 세금이 1,200만 원 정도가 나오셨어요. 굉장히 많이 나오셨죠? 자, 첫 번째는 숨겨져 있던 비용을 찾으셔야 됩니다. 이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요, 기본적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.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과 관련성이 있어야지만 비용으로 인정될 확률이 높거든요. 그렇다면 여기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겠죠. 업무와 관련성이 어떻게끔 있는 비용을 찾을 것이냐. 바로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일 텐데요. 자, 첫 번째는 온라인 쇼핑몰 구매 내역을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만약에 온라인 쇼핑몰에 무언가 물건을 구매하시잖아요. 예를 들어 볼까요?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을 구입했다고 하신다면 카드의 사용 내역은 어떻게 딱 찍혀 있냐면 네이버 주식회사 얼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. 다른 말로 하자면 뭘 샀는지 모르게끔 카드 사용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. 이렇게 되어지면은요, 여러분들이 비용을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왜냐하면 뭘 샀는지 모르니까. 이분 같은 경우에서는요, 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, G마켓을 통해서 업무용 장비를 많이 사셨어요. 넷북을 사셨고, 태블릿, 스마트폰, 카메라, 즉 디자인의 업무와 관련되어지는 것들을 이제 스마트 스토어나 G마켓 온라인 쇼핑몰로 이제 구매를 하셨거든요. 만약에 이거를 그냥 넘어가셨다라고 한다면 이 업무와 관련되어지는 이 모든 전자기기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 받으실 수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꼭 온라인 쇼핑몰에 구매 내역이 있다면 이 구매 내역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전 추천드립니다. 또한 이 부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. 바로 교통비가 인정이 되어지냐 안 되어지냐. 실제로 이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.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요, 주된 업무 장소와 관련되어지는 그 교통비 내역이라면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. 즉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 계약서가 있으셨어요. 그 계약서에 장소가 딱 명시되어 있었고, 그 회사가 나오겠죠, 수주를 준. 그쪽으로 이제 왕복 이동한 그 내역들에 관해서는 전부 교통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었습니다. 그 내역들이랑 그다음에 주차비, 대중교통비, 이런 비용들이 업무와 관련성 인정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확률들이 굉장히 높으시죠.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도 질문 주시는 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. 바로 식비입니다. 이 식비가 전부 다 인정이 되기는 솔직히 좀 어려우세요. 프리랜서 분들은 특히 그러시죠. 주된 업무 장소에 관련되어지는 그 인접한 장소들은요, 업무와 관련성으로 인정받기 굉장히 쉽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주된 업무 장소와 인접된 지역의 식비와 카페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가 가능하니 꼭 이 부분 놓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. 네 번째는요, 용역비거든요. 이 프리랜서 분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어떠한 경우냐면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금액들을 이제 본인이 받습니다. 그런데 자신이 혼자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. 이 용역에 관련되어지는 소득 금액을 전부 다 받고 자신이 혼자 일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용역을, 즉 하도급이라고 하죠. 이걸 주는 경우가 많으세요. 그런데 이 금액도 역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물론 원칙적인 방법은 인건비 지급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돼요. 그게 바로 원칙적인 방법인데, 만약에 프리랜서 분들은 이거를 못 하셨다라고 하신다면은요, 두 가지의 근거 자료가 있게 되어지면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확률이 높거든요.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신이 업무를 준 그 상대방과에 대한 계약서가 필요하고요. 그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하도급을 받은 자에게 지급한 그 계좌이체 내역, 이 두 가지의 자료가 있게 되어지면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갖고요, 이분이 숨겨져 있던 비용 금액이 무려 얼마냐면 3,400만 원 정도가 됐었거든요. 세무서에서 기준 경비율로 파악한 비용이 2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. 만약에 여러분들이 홈택스를 통해서 그냥 무작정 신고를 하시게 되어지면은 그 비용 자체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요, 꼭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방법 있죠? 이것도 한 번씩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렇게 되시면 여러분들의 숨겨져 있던 비용을 바로 찾으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. 자, 두 번째는 바로 기장으로 인한 세액공제를 추천드립니다. 왜냐하면요, 이 기준경비율,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의무로 신고를 하게 되어질 때는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. 이 복식부기 의무로 신고를 한다,
이게 어떤 말이냐면요, 재무제표를 만든다라는 말이거든요. 이 방법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100만 원 세액공제, 즉 100만 원어치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. 세 번째는 바로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.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24년도에 이제 개정이 되어서요,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굉장히 높거든요. 이 연금계좌, 우리가 흔히 말하는 IRP라고 하죠. 최대 세액공제 금액이 108만 원 정도가 가능합니다. 저는 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었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요, 추후에 연금으로 받을 그 돈, 납입 금액에 대해서도 이게 세액공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 자신이 은퇴한 이후에 연금도 받으시고, 그리고 납입하실 때 세액공제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연금계좌 세액공제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. 네 번째는 바로 노란우산공제입니다. 노란우산공제가 뭐냐면요, 납입 금액만큼 비용 처리되는 제도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으세요. 이게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. 물론 자신의 받은 그 소득 금액에 따라서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. 이분 같은 경우에서는 8천만 원 정도 소득이 있기 때문에 한도 금액이 약 400만 원 정도 공제가 되셨거든요. 절세 받으실 수 있었던 금액이 약 96만 원 정도 절세 받으셨습니다. 노란우산 공제는요, 과세 표준이 2,400만 원 구간이면 절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. 과세 표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요, 이거를 그냥 소득으로 환산을 해보게 되어진다면 소득이 7에서 8천만 원 정도이신 분들이 이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시면 절세 효과가 굉장히 크니까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이분이 총 세액공제로만 350만 원 절세 받으셨습니다. 일단 숨겨져 있던 비용으로 인해서 500만 원 절세 효과 발생하셨고, 세액공제로 350만 원어치, 그러니까 총 850만 원어치의 세금을 절세 받으실 수가 있으셨어요. 프리랜서 분들은 사실 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금액들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. 숨겨져 있던 비용만 잘 찾아도요, 여러분들의 세금은 확연하게 줄여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세금은 모르면 내고 알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세금 클리닉의 전영진 세무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